자,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민준입니다. 자, 먼저 2024학년도 수능 22번 해설을 시작을 하기 전에 앞서서 2023학년도 수능 22번은 어땠는지 한번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6월, 9월에 이어서 24학년도 수능은 어땠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23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22번에서 삼각함수와 평균값 정리를 좀 활용한 문제라고 평가원에서 출제 방향을 직접적으로 이제 수능 후에 언급을 했지만, 24학년도 수능 22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고 하지만 학생들을 기준에서는 22번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이고 지금까지도 조금 더 회자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이 없다고는 했지만 학생들 기준이죠. 그거는 이제 교수님들, 이제 출제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킬러 문항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좀 그게 받아들여지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2번을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걸 어떻게 사고를 해야 우리가 풀 수 있는지를 한번 해설을 통해서 해결을 해볼 거고, 일단 6월 평가원은 그래도 난이도가 있었지만 이제 그 출제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제시가 되고 나서 이제 킬러 문항을 배제한 9월 평가원 시험에서는 갑자기 난이도가 쭉 떨어져서 학생들이 좀 많이 방황을 했을 것 같아요. 좀 방황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킬러 문항을 배제한 첫 수능에서는 사실상 앞에서부터 어려워요. 앞에서부터. 선생님도 그걸 좀 체감을 했지만 풀면서 이거는 이전에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15번까지를 충분히 이렇게 그냥 수월하게 이렇게 했다라면 이번에는 그냥 한 7, 8번부터 뭔가 고민을 좀 더 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체감적으로 그 전 수능 때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문제는 좋을 수 있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 전 기출만 막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23학년도 수능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22번 한번 문제 보시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22번 보시면은 먼저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재작년 수능에서도 22번이 3차 함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자, 우리가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일단은 오른쪽 위를 향하는 우상향 곡선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되게 단순하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극값을 갖는 형태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쭉 단조 증가, 극값이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런 단조 증가 형태의 그래프가 될 수 있겠지만, 자, 이 중에서도 이제 그 다음 이제 문장을 해석을 하시면서 어떤 그래프가 맞는지를 골라 주셔야 되겠죠. 자, 읽어봅시다. 함수 fx에 대하여, 자, 박스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f k-1 곱하기 f k 플러스 1의 곱이 0보다 작도록 하는, 자, 거기 보시면은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정수라고 이렇게 뭔가 제한된 수를 언급을 했는데, 이러한 정수를 가지고 1을 빼거나 1을 더한, 자, 1을 빼거나 더한다라고 해서 정수가 유리수가 되거나 그러진 않죠. 얘도 정수고요. 얘도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정수를 넣은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도록 하는, 즉 부호가 반대라는 건데, 이 부호가 반대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정수 k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그 정수를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존재하는 정수를 찾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돼? 수학하에서 배웠던 이 명제가 참이라면 그 명제를 따라 대우도 참이라고 배웠으니 이 녀석의 대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 존재하는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fk-1, fk 플러스 1. 자, 우리 작다의 반대는 부정은 크거나 같다죠. 0 이상이다.
자, 그럼 모든 정수의 K에 대해서는 항상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0 이상이다라는 거는 부호가 반대 부정하면은 부호가 같다가 아니라 다르지 않다죠. 같을 수도 있고 뭔가 0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플러스이거나 또는 0이거나. 자,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아니면 마이너스 되거나 0이거나 이렇게 같은 부호. 이렇게 마이너스 아니면 마이너스 0, 0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0, 0 플러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호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자, 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F8이라는 값을 구하래요. F8. 아, 함수 찾아라 라는 건데 이 함수를 찾기 위해서는 과연 미정계수를 가지고 찾아야 될 거야. 제일 어리석은 행동이 아까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고 해서 아싸 fx가 x세제곱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이렇게 해가지고 미정계수 3개 아싸 이거 찾으면 되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래프를 아예 그리지 않겠다라는 친구들이에요. 이렇게는 절대 22번을 풀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식을 먼저 세우시고 그래프를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찾아서 식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찾아서 식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을 해석하셔서 자, 그 다음 문제 옆에 있었던 f'-4분의 1 함수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고 f'4분의 1은 음수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부여. 얘는 값을 알려줬고 얘는 안 알려줬어. 왜지? 얘는 그래프 개형을 찾아서 함수식을 구한 다음에 어떠한 미정계수를 찾게끔 이제 뭔가 경우가 나누어질 텐데 그 경우를 분류를 할 수 있는 힌트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얘는 값을 알려줬고 값은 안 알려줬지만 얘도 음수죠. 뭔가 같은 부호였네? 라는 이 정도. 그리고 미분계수가 음수였다라는 거. 자, 아까 문제 읽으면서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미분계수가 음수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3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싸 뭔가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에 누가 있었다? 마이너스 4분의 1과 누구? 플러스 4분의 1이 존재했구나 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어? 정수였죠. 정수 K.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 사이에 정수 누구 있니? 누구 있어? 0이라는 녀석 있지. 0이 있으니까 저 0에서의 함수값이 굉장한 힌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경우를 나눠야 한다. 케이스 첫 번째 F0 양수일 때. 두 번째 F0 음수일 때. 세 번째 F0이 0일 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양수일 때 봅시다. 0일 때 함수값이 양수.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지? 자, 이거 정수가 몇 칸 차이나? 두 칸 차이 나죠. 두 칸 차이. 두 칸 차이 나는 정수를 넣은 함수값의 부호는 다르지 않았다. 즉, 지금 0에서 두 칸 차이 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F0과 F2를 곱한 거일 수도 있고 F-2와 F0을 곱한 거일 수도 있겠죠. 이게 둘 다 뭐 0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0 이상이어야 한다. 자, 그럼 봅시다. 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F2라는 녀석은 뭐가 돼야 돼? 0, 양수거나 0이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 한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도 0이거나 양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 곡선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느 순간은 x축을 뚫고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 뚫고 올라오는 시점을 보셔야 돼요. 결국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자, 여기가 양수였다면 마이너스 2도 양수, 아니면 얘가 0이었다라고 하면 결국 여기가 0이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 내려가야 되겠지. 부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로. 그럼 이쪽은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왼쪽은 전부 음수가 나와야 되고 오른쪽은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되겠어? 근을 또 갖게 되면은 부호가 달라지겠지. 왜? 두 칸 차이 나는 곳에서 어느 순간에는 여기는 음수고 이쪽은 양수니까 두 칸 차이 나는 곳에서 부호가 반대가 돼버린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계속 뭔가 양수 아니면 0 돼야 되고 양수 아니면 0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이 나올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게 음수일 때도 우리가 f0의 값이 음수였어. 그러면 0 기준으로 쭉 0 되거나 음수, 여기도 0 되거나 음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이 나올 수가 없다. 아, 그러니까 0 이상일, 0 초과일 때, 0 미만일 때 안 됐으니 결국 우리 세 번째 뭘 생각해야 된다? F0이 0일 때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F0이 0일 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이것도 조금 경우를 나눠봐야 돼요. 왜 나눠봐야 하냐면, 지금 0과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2가 있었다면 그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정수가 또 숨겨져 있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정수도 두 칸 차이 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둘의 부호도 어떻게 되어야 한다? 같거나 0이 되어야 한다. 같거나 0이 되어야 한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항상 이 경계가 되는 0이 되는, 즉 3차함수 근이 어떤 녀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식이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0에서 함수값은 0이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마이너스 1과 1에서도 부호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혹은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르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주 이쁜 대칭형 그림,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도 근이 되게 하는 fx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죠. 즉 x 세제곱 마이너스 x라는 녀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 f'x가 3x제곱 마이너스 1이죠. 네, 아까 이 힌트 뭐라고 했지? fx를 뭔가 찾게끔 도와주는 미정계수가 정해질 수 있는, 아니면 fx를 찾을 수 있게 하는 힌트라고 했었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으시면은 16분의 3 빼기 1이니까 전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네요. 아, 얘는 안 된다. 이 안에서도 첫 번째, 안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0에서는 어차피 함수값 0이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 0 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은 0 되거나 양수되거나 음수될 때 생각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 근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0에서 이렇게 이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이렇게 음수였으니까 뭔가 떨어져야 되겠지.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형태.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갖고 0과 1 사이에서 근을 갖는 형태. 자, 이런 형태에서는 어때? 우리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으면
음수가 안 나오죠. 아니지. 미안해요. 자, 이 마이너스 4분의 1에서의 기울기 음수가 되면서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0과 1 사이에서 근을 갖는 형태. 자, 그럼 봐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부호 0, 1에서의 함수값 양수. 어때? 곱하면 0 이상 나오는 거 확인되죠. 그러니까 결국 두 칸 차이 나도 계속 이쪽은 플러스고 0 기준으로 왼쪽은 전부 0이거나 음수가 되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 그러면 fx가 x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0과 1 사이의 근, 뭐 알파라고 합시다. x 마이너스 알파라는 근을 갖는 3차함수 그래프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번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근을 갖고 1을 근으로 갖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다. 이러한 형태. 즉 fx 여기를 뭐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x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 3차 함수 그래프 형태.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갖지 않고 0, 자, 양수 0, 음수, 양수 0, 음수. 자, 여기서 음수, 여기서 양수 갖는다라고 하면은 자, 이런 형태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때는 마이너스 1에서의 부호와 1에서의 부호가 서로 어때? 반대가 되는 거니까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자, 대칭 형태는 아예 안 된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fx가 이렇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근을 갖는 형태 하나와 아니죠. 0과 1 사이에서 근을 갖는 형태 하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근을 갖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셔서 자, 어떻게 해본다? 미분하셔서 마이너스 4분의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게 하는 그 알파 값이 주어진 조건에 맞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건에 맞는 알파를 찾으셔서 함수식 완성을 한 다음에 주어진 f 우리 얼마? 8이라는 이 함수값을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2번 해설 마무리를 하고 2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